자, 정용진 신세그룹 회장이 미국에 다녀와서 트럼프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입국하는 장면 먼저 보내드리면서 그 숨은 뒷얘기 여러분들께 문제 제기로서 공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취임식 얘기는 뭐 특별하게 제가 연락받은 바 없고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뭐 저한테 뭐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관심을 표했고요. 네, 저는 뭐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자, 문화평론가 대가이신 우리 김갑수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미국 가서 트럼프 아들을 만나고 트럼프가 직접 얼굴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언론에 또 나와서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걱정돼서 미국에 미리 가서 기업인이 다음 정부를 위해서 뭔가 선행적으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 무슨 문화평론가라고 저런 걸 아는 건 아니고요. 예. 그동안 행적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정영진 씨는 그냥 일베예요. 예. 돈 나는 일베죠. 트럼프랑 접촉하기 위해서 무진 많은 돈을 써서라도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뭔가 심오하고 깊은 얘기가 오간 듯이 어필을 하면서 자기 사업적인 무엇인가 이제 하려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기에 왜 주목을 하시나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정용진을 만나줬다고 해서 이 대한 기업 전략의 일환으로 본다는 건 대단히 무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셀럽 놀이하는 일베에 어쩌다가 걸린 그 낚시예요. 트럼프를 만났다가. 그래서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의도적으로 미국 갔다 안 갔다. 지금 저것을 또 노출하는 것도 의도성이 있다 없다. 이거는 김용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예를 들면 정용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와서 그 내용들을 지금 제기한다고 해서 소위 집권 세력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정용진 개인의 어떤 형태든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 경제는 휘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휘청 있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 대통령 또는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 가까이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제가 볼 때 그런 밑작업들을 했다고 보는 게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이제 그자의, 그러니까 또 그자라고 하면 또 이상한가? 그 사람의 기자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용진과 본세를 보면 정용진과 홍준표란 사람이 이 틈새를 끄집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쳐줘야 된다. 이런 사람을 우리들의 논평의 대상이나 뉴스의 대상으로 만들어주면 그걸 계속 활용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건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돈이 되니까 만났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정치의 상황과 관계되니까 만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한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한국 정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NCND. 저도 한 말씀 좀. 예. 그러니까 저도 우리 김 박사님 말씀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베고 가세현 팬덤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윤석열과 정치적으로 이해를 같이 한 거의 준 정치적 셀럽인데. 열콩거리면서.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 회장의 대사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력이 있는 국민들이다. 뭐 이런 네. 얘기. 그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게. 언뜻 보면은 지금 오늘 골드버그 주미 대사랑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한 얘기랑 궤를 같이 하는 것처럼 이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골드버그 대사는 임식을 겸한 인사에서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이렇게 겪는 비민주적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라는 게 이제 미국 민주당 정부의 일관된 시각인 반면에, 네. 지금 미국 공화국에 특히 트럼프 쪽에서 봤을 때는 한국 상황으로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네. 봐라, 지금 저게 그 한국형 트럼프가 국회에 벌이는 짓이다. 이 트럼프가 계엄령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지금 오히려 한국 상황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한테 한국 사람들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지금 구테타 상황을 정리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이 돌아올 것이다. 그게 바로 한국인의 저력이다라는 취지로 대화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매우 의심스럽게 이제 보는 건데, 자, 정용진 회장이 예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 좀 한번 저희들 보면 좋겠습니다.
자, 멸공이라고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가까운 데서 성공, 공산주의를 이겨야 한다. 멸공은 중국보다는 우리 위에 사는 애들을 향한 멸공이다. 괜히 나랑 중국을 연결시키려 하지 마라. 난 그쪽에 관심 없다. 멸공은 가까운 데 있다고 배웠다라고 했고요. 기업인이 저런 말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기 조선일보 기사 한번 보십시오. 2022년 1월 6일이에요. 2022년 3월 9일이 무엇입니까? 대통령 선거일이에요. 대통령 선거 전에 저런 방식으로 중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기업인이 나서서 페이스북에다가 영덕대게 꽃게탕 낙지볶음 먹고 멸공하자고 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를 만났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까? 트럼프하고 나랑 친하니까 너희들 나 건들려고 아예 생각하지 마. 이런 것이거나 조금 전에 이상호 기자가 얘기했듯이 아니 우리 저력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 윤석열 무너지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민감한 시기에 신세계 그룹이라고 하는 굴지의 대기업, 재벌 기업이 그 회장이 나와서 언론에 대라고 하는 이야기 적절하지도 않고 내용도 맞지도 않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단 이 시간에서 저걸 조선일보에서 다룬 저 기사를 갖고 우리가 시간을 보낼 의미가 하나도 없고요. 네.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이 강아지 용품이나 이 필요한 게 많은데 이 거리가 되니까 항상 저기서 샀었어요. 저기서 하는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제일 큰 회사 뭐예요? 매장. 이마트? 예. 이마트도 잊어버렸는데 예.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왔는데 정용진의 행각을 안 이후 완전히 이마트를 끊었어요. 예. 근데 또 모르고 온라인으로 G마켓을 이용했네. 저는 뭘 하나를 하면 안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G마켓이 런칭한 1회 내내 하고 왔는데 정용진이 그걸 샀네. 그래서 안 했어요. 다 끊었어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무수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수하게 정용진 때문에 정용진과 연관된 기업에 내가 가서 물건을 사주거나 하지는 못하겠다. 이 사람 하는 것보다 다 망하고 있거든요. 좀 마케팅밖에 안 남았을 거야. 내가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유행이 미국 가서 누구 하나 만난지는 모르나 적어도 태극기 부대가 대통령을 하다가 이 난리가 났는데 일베한테 또다시 무슨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저런 댓글을 페이스북에 이제 쓰고 난 뒤에요. 대선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멸공 얘기해서 멸치와 뭐 콩나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멸공 논란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 저렇게 오면서 장보기엔 진심인편 어디입니까? 뒤에 보입니까? 이마트 아닙니까? 네, 이마트입니다. 자 저기 장보기 하면서 해시태그 뭐 달았습니까? 이마트 달걀파 멸치콩 멸공이라고 화답을 하죠. 네. 나경원 의원이 그때 어떻게 올렸습니까? 오늘 저녁 이마트에서 멸치 약공 자유시간 그리고 야식거리 국물 떡볶이까지 공산당이 싫어요가 논란이 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다. 밖에 없을 걸. 멸공 자유 이렇게 했잖아요. 기업인이 이런 방식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맞니 안 맞니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정용진이라는 사람이 또 나서가지고 국민적인 분노를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해소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정복시키는지 이게 적절합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재벌들은 일베들과 유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결탁해서 이익을 얻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저는 이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은 돈이 되고 북한은 돈이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력과 가장 밀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보수 정권 때예요. 지금까지 항상 해왔습니다만. 아니 근데 그 일반론보다 예. 정용진이 특별히 악성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다른 드러내놓고 기업하고 얘기하는. 좀 다르다는 그렇죠. 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일베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재벌 중에 일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회 재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 정권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들을 확보하면서 거대하게 성장한 과정들을 겪어왔었고요. 진보 정부 하에서는 어떤 자기의 세력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본을 통해서 또 그런 세력들을 키워왔던 역사를 다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초기 윤석열 정부 초기에 SK 최태원과 같은 역할들을 본인이 또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력들 국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소위 응원봉을 통해서 상황을 뒤집어냈는데 본인이 갔다 와서 저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방문을 어디 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신세계 그룹 어딘가에 방문을 했겠죠. 자,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의심받을 일을 왜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영진이 오늘 저렇게 나와서 김포공항에서 기자를 만났잖아요. 대한민국 언론 한번 다 뒤집어 보십시오. 저걸 우리처럼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정영진이가 이런 말 했네, 미국하고 네트워크 있네, 트럼프하고 엄청 친하네, 우리나라 이제 좋아지겠네 라고 하는 숨은 속내를 가지고 언론이 보도하고 아주 드라이한 것 같지만 정영진이 스타가 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이런 행태 정말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정용진은 성공한 거예요. 언론 예. 플레이를. 그러니까 얼마를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주니어랑 친분 관계도 과시했고 투샷 사진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죠. 트럼프랑 밥 먹었대. 자, 그래서 기자들의 일관된 질문이 뭐였냐면 앞으로 그럼 한미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정도 보여줬으니까. 근데 대답이 가관인 게, 제가 방문단을 주도할 생각은 없고, 정부에서 꾸리면 내가 같이 갈 생각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인 장사도 충분히 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오늘 보여진 정영진의 행보가 사실 이 윤석열 정권은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이 여전히 건재하고 이 체제가, 이 저력이 계속 버텨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윤석열을 위한 퍼포먼스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덕수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인데 내가 지금 잠시 맡아서 하고 있거든. 근데 경제 6단체장 만나서 내가 잘 챙기고 있잖아. 경제 바이탈 좋아. 그리고 정용진도 지금 미국이랑 대미 외교, 통상 외교 차원에서 빈틈을 메꿔주고 있잖아. 자, 이렇게 우리 수구, 보수 우파는 강건해. 저력이 있어. 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지금 정용진 때문에 완성되고 있는 걸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보도를 안 해준다는 거죠. 이런 시점. 사절단이 꾸려지면 함께 방문하겠다. 그렇죠. 이것 주제가 좀 많이 넘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절단이 만들어지면 본인이 방문을 내가 가줄까? 이 한국의 대표 기업가로 지금 처신을 하는 건데 그 사절단은 누가 꾸립니까? 한덕수가 꾸미는 거예요? 탄핵되고 나서 최상목이 꾸미는 거예요?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서 그러면 이재명 근데 이 사람은 대표가 꾸미는 건가요? 옛날에 방송할 때 싹 초대해서 저도 술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내 개인 험담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정말 주제를 좀 아시라고. 그리고 자기 회사 지금 회생하고 살아날 각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만나는 식의 그 기업 외적 행보로 또 한 가닥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망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표해서 자기 기업의 사익을 지금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매우 예를 들면 문제가 많은 행동인 거죠. 지금 국가가 얼마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기업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공익적 가치를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